자, 장가 기자,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 선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막 고성까지 신경전이 굉장히 오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서로 관두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의원이 명단 일부 수정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철규 의원은 어제 이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을 배제한다거나 후순위에 두는 게 실망스럽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리고 국민의힘 공천장 수여식도 불참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친윤계 핵심 인사인데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또 이번 충돌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철규 위원장하고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네. 지난 1월에 있었던 얘기까지 한번 마지막에 들어봤는데 정광재 대변인, 일단 네. 이철규 의원은 네 스텝다라고 예. 일단은 선그은 바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이번에는 이 의원이 또 거기에 대고 비례대표 명단 두고서 이렇게 하면 나 탈당하겠다고 맞선 상황인데 당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입니다. 예. 공천관리위원회 주요 멤버니까 국민의 미래가 어차피 국민의힘의 자매 정당으로서 공관위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그 분쟁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는 지금 보도 내용으로밖에 알려진 게 없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철규 의원도 분명히 그 공관위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엔 그 정치적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고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모습은 뭐 계속 확대되는 경우에 우리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분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자꾸 외부로 확대 재생산되는 일은 없어야겠는데 자꾸 그런 모습들이 비치는 것은 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한 위원장하고 이제 이철규 의원 사이 뭐 당 활동하시다 보면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두 인물 사이에는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읽혀주셨나요, 최근에? 일단 이철규 공관위원 같은 예. 경우엔 지난번에 사무총장을 했었고요.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인재영입 책임지고 데려온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른바 이철규 의원이 찐윤 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두 분은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당연히 그동안 뭐 깊진 않았겠죠. 경찰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었고 검찰과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되는 일이어야 하는데 공적인 업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으니까 제가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철규는 내 스태프다라고 했던 발언들이 자꾸 맴도는데 둘 사이는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두 분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매일 보지 않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네. 일을 하다가 보면 저희도 뭐 언론사든 아니면 회사든 회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네. 뭐 사장과 부사장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전한 의견 충돌이라고 보셔야지 이걸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충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뭐 그럼 탈당하겠다, 내가 사퇴하겠다라는 말들이 아직까지 뭐 확인 더 번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원팀으로 가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 갈등을 계속 안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근데요, 이 비례대표 명단 발표되면 늘 이제 저 정도의 그 시끄러움이랄까 그런 거는 이제 있게 마련이고. 이 정도는 있다? 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당들도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뭐 또 했다가 철회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의 소리는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 이야기한 그 문제 제기 말고 또 다른 밝히지 않은 뭐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역구 공천 다 끝난 다음에 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지역구 공천으로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호남이라든지 저기 그 청년층이라든지 여성층 이거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저도 이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호남 쪽이 너무 안 계세요. 그 앞순번에 예. 그 안정권에 없으신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우리가 호남의 전 지역에 공천을 했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홍보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뭐 현실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우리가 그 지역구 후보를 낸다 한들 당선될 수 있을 분이 뭐 손꼽을 정도도 안 되는 게 너무나 이제 뻔한데 그렇다면 비례의원으로 좀 호남 지역 분들을 좀 이렇게 추천받아서 실제 그 국회에 등원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호남에서 출생만 했지 이 서울 지역에 와서 주로 활동하신 이런 분들보다는 네. 호남에서 호남을 근거지로 활동하시고 호남 주민들의 그 신망을 받으시는 분들 위주로 저는 비례대표를 드리는 게 맞는데 예. 이번에도 없을 뿐더러 후순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2번을 하게 하는 거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이셨던 분들이 비례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군요. 정홍대 대변인 일단은 당 대변인이니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런 내용도 돕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 명단 두고 난데없이 이중장부 소문이 지금 돌아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무근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네. 하는데 갑자기 이중장부 이 왜 나온 건가요? 이건 뭐 정치권에서 네. 아까 진수희 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례 명단 공개되면 거기서 그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누가 밀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중장부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얘기했고요. 지라시 형태로 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254개 지역구 또 비례대표 가운데 자기가 친분이 있어서 민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공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뭐 이제 명단 나온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있는 호사가들이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일단 윤석열 정부가 뜻을 펼칠 수 있다. 총선 승리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2번이고 이번 총선은 22대고 오늘은 22일이 남았습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자, 김상희 대변인 일단 네. 굉장히 결이 찬 겁니다. 다른 네. 논란 다 처치하고라도 무조건 네. 이겨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대통령께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 우리 당이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거 대통령 같거든요. 네, 그 대통령께서 총선이 중요하니까 그걸 좀 잘 생각해서 총선까지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 일정이 보니까 없습니다. 혹시 뭐 대통령실에서 뭐 윤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뭐 대통령실과 조율한다거나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럴 계획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무를 하다 보면 일정을 좀 비울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